여러분 환영합니다. 복잡한 자료를 아주 명확하게 싹 다 쪼개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드리는 여러분의 멘토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 스터디 세션에서는요. 투자자들의 진짜 무덤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른바 가치평가의 버뮤다 삼각지대를 낱낱이 파헤쳐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흥미진진한 여정에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줄 스튜던트 S가 함께합니다.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직히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던 스튜던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제가 무려 버뮤다 삼각지대 하니까 벌써부터 제가 알던 그 단단한 논리들이 다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하하, 아주 정확한 예감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완벽해 보이는 숫자의 세계에 도대체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오늘 우리가 싹 다 부숴볼 내용들입니다. 가치평가의 버뮤다 삼각지대라는 큰 그림부터 그리고요. 가격과 가치의 차이, 그리고 편견, 불확실성, 복잡성이라는 세 가지 포인트를 차례대로 정복해 볼게요. 마지막엔 생존 요약까지 든든하게 챙겨드릴 테니까요. 길 잃지 마시고 잘 따라오세요. 파트 1과 2, 버뮤다 삼각지대, 그리고 가격과 가치의 차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뼈대가 되는 근본적인 차이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죠. 사실 저는 가치평가라고 하면 그냥 엑셀에 숫자 쫙 넣으면 정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완벽한 수학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진짜 흔하게들 하시는 착각이에요. 자, 화면의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가격, 즉 프라이스와 내재 가치인 밸류를 결정하는 요소가 어떻게 다른지가 딱 보이죠? 스튜던트와 가치 투자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른쪽을 보니까 트레이더는 철저하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그리고 분위기나 모멘텀 같은 걸 보고 가격을 쫓아가는 것 같아요. 반면에 왼쪽의 가치 투자자는 기존 자산의 현금 흐름이나 성장률 같은 진짜 펀더멘털을 파고들어서 내재 가치를 찾으려고 하네요. 와우, 완벽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둘 사이의 격차예요. 내재 가치를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트레이더들이 도대체 어떻게 가격을 세팅하는지 이해해야 가치 평가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반대로 트레이더 역시 투자자들이 펀더멘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야 유능해지는 거고요. 서로의 방식을 완벽히 이해하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컨셉을 공개할게요. 바로 가치평가의 버뮤다 삼각지대입니다. 아, 그 배란 비행기가 흔적도 없이 쑥 사라진다는 대서양의 삼각지대요? 그럼 가치평가에서 사라지는 건 대체 뭔가요? 설마 우리의 피 같은 투자금인가요? 투자금도 당연히 공중분해될 수 있지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의 분별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편견, 불확실성, 그리고 복잡성. 이 세 개의 뾰족한 꼭지점 앞에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나 객관성이 길을 잃고 마는 거죠. 아무리 강력한 도구랑 엄청난 데이터를 들이부어도 결국 가치평가의 질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꼭지점, 편견이네요. 바이어스. 맞아요. 그토록 객관적이어야 할 재무 모델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 주관이 스멀스멀 스며드는지 한번 파헤쳐보죠. 멘토님, 아무리 그래도 하드 데이터랑 진짜 숫자들만 쫙 다루는 재무 모델인데 거기에 어떻게 개인적인 감정이 낄 수가 있는 거죠? 가치평가는 완벽하게 객관적인 과학 아니에요? 제 대답은 완전 단호하게 아니옵니다. 이상주의자분들은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는 완벽히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건 아예 존재하질 않아요. 왜냐고요? 아무리 복잡한 정량적 기법이나 모델을 쓴다고 해도 결국 그 모델에 넣는 입력 변수는 우리 사람이 결정하잖아요? 거기엔 항상 주관적인 판단이 팍팍 개입될 여지가 넘쳐나거든요. 결국 최종 가치는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편견에 의해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맙니다. 사실 우리의 잠재의식적인 편견은 엑셀을 켜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다 내버리는 경우가 진짜 허다해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애플 제품을 막 10년 동안 너무 만족하면서 써왔다면 객관적인 실적 데이터는 보기도 전에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애플 주식은 저평가되어 있어 라고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반대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테슬라를 평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일론 머스크라는 CEO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비호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요. 테슬라의 진짜 가치랑 머스크에 대한 감정을 분리해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률이나 이익률 같은 변수를 엄청 보수적으로 후려쳐서 잡고는 결국 거봐 테슬라는 고평가야 라는 결론을 억지로 도출하게 만들어버리죠. 와, 진짜 그럴싸하네요. 근데 우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월스트리트의 진짜 찐 전문가들은 좀 다르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완전 냉철하고 이성적일 것 같은데. 슬프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대단한 전문가들 역시 이 함정을 절대 피하지 못해요. 오히려 구조적으로 기관의 편향성이라는 더 거대한 틀에 갇혀 있거든요. 주식 애널리스트 보고서 한번 쫙 보세요. 매도 추천은 가뭄에 콩나듯하고 매수 추천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 기업의 핵심 정보를 계속 얻어내야 하거나 아니면 그 주식을 이미 왕창 들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요. 투자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M&A를 어떻게든 성사시켜서 막대한 수수료를 챙겨야 하니까 타겟 기업의 가치를 엄청 높게 부풀리는 편향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남의 가치 평가 결과를 볼 때 항상 이 편향성을 의심하는 회의적인 관점을 딱 장착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꼭지점, 바로 불확실성이네요. 네, 특성이지 오류가 아니다. 이 문장의 진짜 뜻하는 바가 뭔지 바로 살펴볼게요. 멘토님, 보통 불확실성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정보가 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럼 그냥 밤새워서 더 꼼꼼히 리서치하고 데이터 긁어 모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진짜 큰 착각이에요. 불확실성은 가치평가 시스템에 무슨 고쳐야 할 오류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피할 수 없는 특성 그 자체예요. 왜냐하면 가치평가라는 건 필연적으로 기업과 경제에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가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실성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 비현실적인 거죠. 아하, 그럼 이미 탄탄하게 자리 잡은 대기업이든 이제 막 굴러가기 시작한 신생 스타트업이든 그 불확실성의 크기는 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건 기업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 천차만별이죠. 당연히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튼튼한 대기업을 평가하는 게 이제 막 튀어오르는 신흥시장의 스타트업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 가끔 아주 훌륭한 애널리스트조차도 이 불확실성이 너무 쫄려서 신생기업 평가는 아예 피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역으로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을 때 제대로 된 평가를 해내기만 하면 거기서 얻는 보상도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거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거시 경제적 타격이에요. 아, 맞다. 화면 보니까 생각나네요. 2020년 코로나 사태 때 전 세계 경제가 올스톱되면서 기업 가치들이 막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역대급 인플레이션에다가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그전에 세워뒀던 모든 가치평가 모델들이 한순간에 완전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될 뻔했고요. 정확해요. 생생한 기억이죠? 가치평가는 한번 딱 끝냈다고 해서 영원히 유효한 무슨 불변의 진리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방금 말한 그런 예상치 못한 거시적 위기나 심지어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쉴 새 없이 터지면서 미래의 현금 흐름을 완전히 뒤흔들어 넣어요.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 오직 그것만이 가치평가의 유일한 상수인 거죠.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위대한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남긴 아주 뼈 때리는 명언을 꼭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바뀌면 저는 견해를 변경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나 팩트가 깍 등장하면 예전에 며칠 밤새워서 만든 내 평가 모델이 틀렸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고 아주 과감하게 모델을 싹 수정해보려 한다는 뜻이군요.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계산해낸 내재 가치가 한번 정해졌다고 영원할 거라는 건 진짜 위험한 망상이에요. 훌륭한 애널리스트는요, 최신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딱 반영해서 아주 유연하고 빠르게 가치평가를 뜯어 고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엄청난 불확실성 앞에서는 지레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불안하니까 마치 불확실성이 없는 것처럼 현실을 부정해버리곤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실력자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사실들에 맞춰서 끊임없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꼭지점, 복잡성입니다. 과연 모델이 더 크고 웅장하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증명해 드릴게요. 멘토님, 방금 불확실성을 통제하기가 그렇게나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차라리 처음부터 아주 스케일이 크고 엄청나게 디테일한 모델을 짠 다음에 거기다가 수백 개의 변수들을 아주 촘촘하게 다 입력해버리면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더 크고 복잡한 모델이 더 든든하고 나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닌가요? 제 대답은 이번에도 아주 단호하게 절대 아니답니다. 네? 왜요? 고려하는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실제 현실에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에요? 빈틈도 꽉꽉 메워지고요. 다들 그렇게 착각하시는데요. 지나치게 복잡한 모델은요, 오히려 우리 눈을 가려버리는 거대한 블랙박스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입력해야 할 변수가 늘어난다? 그 말은 곧
내가 그 수많은 변수의 수치를 잘못 예측해서 에러가 날 오류의 가능성도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놓고 나중에 예측이 빗나가면 애널리스트들은 꼭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건 제 분석이 틀린 게 아니라요. 이 모델 자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본인의 책임을 그 화려한 복잡성이라는 장막 뒤에 쏙 숨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평가를 할 때 이 핵심 철칙 하나를 무조건 가슴에 팍 새겨야 합니다. 바로 절약의 원칙이에요. 스튜던트 S. 화면에 엄청 큼직하게 써 있네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변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나 화려한 변수들이 오히려 내 가치평가의 질을 갉아먹는 맹독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냈네요. 가치평가를 하다 보면 흔히들 겪는 문제가 뭐냐면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과다해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모형을 쓸데없이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만들면 시간 낭비, 돈 낭비만 될 뿐입니다. 가치평가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체는 엑셀 수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핵심 정보랑 쓸데없는 노이즈를 딱 분별해내는 직관. 그게 수백 줄짜리 화려한 함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존 요약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딱 하나로 뭉쳐서 이 무시무시한 버뮤다 삼각지대를 무사히 빠져나갈 생존 키트를 단단히 챙겨보죠. 자, 여러분을 위한 궁극의 생존 가이드 3줄 요약입니다. 첫째, 나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항상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쿨하게 인정하시고 절대 비판적인 시각을 끄지 마세요. 둘째, 불확실성은 피하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그냥 평생 안고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상수로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팩트가 변하면 즉각적으로 모델을 뜯어고치는 유연함을 장착하시고요. 마지막 셋째,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블랙박스 모형의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말고 오직 내게 꼭 필요한 필수 변수만 깔끔하게 사용하는 절약의 원칙을 잊지 마십시오. 와, 이렇게 시각적으로 딱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요. 앞으로 제가 엑셀의 빈 화면을 새로 켤 때마다 이 3가지 원칙이 머릿속에 가장 먼저 팍 떠오를 것 같아요. 하하,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스터디 세션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꼭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다음 가치평가에서 당신은 과연 어떻게 핵심 정보와 쓸데없는 노이즈를 날카롭게 분별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치평가의 진정한 예술은 화려하고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엄청난 엑셀 스킬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끊임없는 편견,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 그리고 아찔한 복잡성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단서만을 쏙쏙 가려내는 여러분의 그 분별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그 분별력을 아주 날카롭게 벼려주는 훌륭한 숫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지식을 가장 명료하게 시각화해드리는 멘토 블랙스톤 H, 그리고 언제나 핵심을 딱딱 짚어준 스튜던트 S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잠든 통찰력을 번쩍 깨워줄 날카롭고 흥미로운 설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